모두가 알고 싶어 하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지금부터 김종일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김종일 의사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사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 초반부터 좀 황당하게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충격적인 매도 리포트를 전했던 모건 스탠리가 바로 서울 영업점에서 SK하이닉스를 100만 주, 삼성전자를 80만 주 매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흔들리는 매수와 매도 사이 저희의 포지션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오늘의 주제 열어보시죠. 네, 오늘 마치 냉정과 열정 사이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마이크론의 향후 전망이 다른데요.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저희는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사님, 그렇다면 저희가 향후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들 뭐가 있을지 함께 열어볼까요? 네, 자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상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전망이야 뭐 극단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중립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각자의 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 싶은 포인트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극단적인 전망의 차이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 현상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또 의문점은 뭐냐면 HBM은 정말 좋은데 D램은 나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쪼개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전망도 엇갈리고 섹터별로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딱 하나만 본다면 뭘 봐야 되느냐라는 결론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시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요. 반도체 내에서도 저희의 중심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마이크론 서로 다른 극단적인 전망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차이는 왜, 어디서 나오는 건지가 궁금해요. 네, 향후 시장에 대한 뭐 전망 차이가 항상 존재할 수 있는데 워낙 극과 극으로 좀 벌어져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럴수록 더 단순하게 심플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을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요. 그 해법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해법은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건 동일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뭐 마이크론은 잘 된다고 했고 HBM 잘 되니까 그 서버가 잘 되면서 서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반도체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뭐 마이크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엔비디아 쪽에 있어서 이익률의 전체적인 관점이 조금씩 속도가 둔화되고 있죠. 물론 지금도 엄청나게 높은 그쵸. 매출액 총리, GP 마진이 지금 70%가 넘고요. 영업이익률도 60%에 육박하는 이런 마진은 뭐 역대적으로 별로 본 적이 없는 뭐 서비스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마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런 높은 마진율은 엄청나다라고 봐야 되지만 저게 지금 꺾여내려고 있는 것은 모멘텀 둔화, 또 매출이 혹시라도 탄력이 둔화된다면 모멘텀의 둔화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굉장히 좋은 전망을 내놨지만 우리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죠. 9월달 수출을 20일까지 살펴봤더니 금액으로 1% 감소했어요. 그럴 수 있죠. 노는 날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저 안에서 지금 우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주요 제품들을 한번 보자고요. 주요 제품들을 보면 의미 있게 좀 변한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탄력이 일단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다른 업종들의 전반적인 수출 실적은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연간 기준으로는 늘고 있지만 QOQ 기준으로 혹은 월 기준으로는 둔화되고 있는 그 모멘텀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분명히 좋은데 수출이 뭐 작년 대비해서 늘고 있고 좋은 추세로 가고 있고 총량 기준으로 늘고 있지만 과연 월별로 떨어지고 있는 이 모멘텀은 우리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제가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수출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 주가를 떨어뜨린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은 누군가는 잘 갈 거라고 얘기하든 누군가 못 갈 거라고 얘기하든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이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결국은 모멘텀이 다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마진 모멘텀도 둔화되고 있고 매출 모멘텀도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수출 실적에서 반도체 모멘텀이 줄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주가도 그렇게 많이 빠진 거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반등은
좀 하락이 과했다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중립적인 관점에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예측이 있더라도 결국 엔비디아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팩트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 의문점 열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사님, 시장에서요 HBM은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D램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차이에서 저희가 좀 어떤 해답을 찾아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결국 D램으로 HBM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뭐 패키징 방법이라든 이런 게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다 똑같은 메모리인데 네. HBM은 쓰임새가 다르니까 지금 잘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D램은 또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 세트 쪽에서 수급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 답부터 살펴보면 이 양사의 차이 중에서 빠진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중국에 빠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트 수요는 분명히 또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지금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가장 첫 번째 그림을 봐야 될 것은 HBM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저쪽에 나타나고 있는 그림 뭐냐면 TSMC의 코어스 캐펙스를 나타낸 것인데 코어스가 이사님, 뭐냐면 네, 이게 코어스가 뭐예요? 네, HBM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정으로 만드는 캐펙스가 저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은 HBM의 확장이 얼마나 나타날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선행 지표 같은 거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HBM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HBM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쪽에 살펴보시면 이건 G200이라고 하는 새로운 칩을 만들었을 때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한번 예측해 본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같은 업체들, 메타 같은 소위 이제 빅세븐 기업들이 가져가고 나머지가 남는데 네. 저 나머지가 누구겠습니까? 혹시 뭐 중국일까요? 중국이죠. 그다음에 뭐 중국의 뭐 미국의 나머지 업체들이 일부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 저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또 미국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향후 엔비디아의 매출을 출렁이게 만들 수 있는 핵심 변수죠. 근데 뭐 누구도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벌써 얘기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또 말로는 뭐 중국 뭐 죽여버리겠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더라도 네. 실제로 그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뭐 미국에서 쓰는 대부분의 제품들도 여전히 중국에서 만드는 게 많고 그다음에 아이폰 중국에서 못 만들면 아이폰 80%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과연 그런 극단적인 정책이 나올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가 우회 수출을 하던 아니면 뭐 편법 수출을 하던 어떤 식으로든 수출해야 되는 저 물량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판단 때문에 HBM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늘어나는 건 분명하지만 중국 변수와 정책적 변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결국 TSMC도 계속 이렇게 잘 가고 있고 거의 줄 서서 빅테크들이 G200을 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저 17%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엔비디아의 매출이 17%가 날아가면 네.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건 이제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젠슨 왕이 미국 반대를 무릅쓰고도 계속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법을 피해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들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HBM은 좋은데 그런 변수들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레거시 D램입니다. 자, 준비된 다음 그림으로 좀 보시죠. 자,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인데 어쨌든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고 지금 범위로 보면 가장 크게 많이 사람들이 쓰니까 봐야 되는데 네. 증감률 기준에서 YOY로는 분명히 늘고 있어요. 베이스 이펙트거든요.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달까지는. 그런데 총량 기준으로 보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많이 팔릴 줄 알고 쫙 당겨놨는데 이 출하만큼 지금 판매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출하가 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물량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다. 상반기에 생각했던 만큼 출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저기에 어쨌든 DDR3램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미 재고 많이 확보해 놨잖아요. 근데 안 팔리고 있잖아요. 셀인 효과가 있는데 셀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재고가 쌓이니까 이들이 안 살 수 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지표 반도체의 탄력 둔화와 맞닿아 있는 건 아닌가 고민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쪽을 살펴보시면 이건 뭐냐면 아이폰 16이에요. 넌 로컬 물량. 중국에서 실제로 만들고 있지 않은 거의 아이폰이겠죠? 아이폰 판매도 좀 둔화되고 있잖아요. LG노텍이 주가가 왜 빠지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지금 추이를 보면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레거시 디램 쪽은 중국 물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 더 확인해 보죠. 네. 또 하나의 기대는 뭐 제가 5월달, 6월달에도 많이 이제 임용 앵커랑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디램 수요 올라갈 거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신제품이 잘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준비된 마지막 그림 보여주실까요? 자, 에이서라고 해서 글로벌 탑 3급의 지금 그 컴퓨터 제조업체, 대만 업체인데 이 업체의 월별 매출을 보시죠. 의미 있는 증가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PC가 출시되면서 이런 쪽의 매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돈 비싸게 받아도 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갤럭시 S24를 포함해서 아이튼 620로 이어지는 소위 온 디바이스 AI 기기들이 잘 안 팔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PC 쪽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달면 다 잘 팔릴 줄 알고 선전은 엄청 해놨는데 생각보다 잘 안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램 쪽에서는, 세트 쪽에서는 분명히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물량들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는 무조건 좋게만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나쁘다라고 또 폄하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애매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 이후에 중국 분야의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도 저희에게 큰 변수인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레거시 반도체, AI 핸드폰과 PC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지 않는 점에 있어서도 저희는 조금은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 결론을 향해서 조금씩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점 열어보시죠. 그렇다면 저희가 반도체 매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봐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생각해보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너무 큰 욕심 내지 말자.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 답변으로 보여주실까요? 자, 답변을 보여주시면 결국은 선도주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주가 안에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다 녹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요. 주가가 먼저 답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종목군들을 보면 이것마저도 헷갈리죠. 뭐 국적이 그쵸. 다르고 판매처가 다르고 분야가 다른데 여러 종목을 보면 더 헷갈리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독점하는 업체 엔비디아의 추세만 보면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추세가 중기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갈지자 행보 보이고 있잖아요. 네. 방향성 안 잡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정말로 좋다면 HBM 폭발하고 AI 데이터 센터 폭발하고 게임도 폭발하는 그런 장세라면 벌써 전고점 넘어서 S&P처럼 신고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답을 줄 때까지 저는 좀 더 관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이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소재 장비 쪽까지 범위를 넓히기에는 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핵심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추세는 엔비디아 하나를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중심이 아니겠는가. 그 외 나머지들은 시그널보다는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시그널은 엔비디아가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저희가 반도체에 대한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요.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고 향방을 정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최종 결론 열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네, 여기서는 결국은 엔비디아하고 세트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아마 전고점 돌파하거나 우리 시장의 종목군들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반도체 대형주도 PBR 1.5배 미만에서 사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됐죠? 주가가 18만 원 위로 올라오면서 트레일링 기준으로 PBR 2배를 또 넘었습니다. 진구간에 쫓아가는 거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여전히 한 배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사도 되겠지만 만약에 레거시가 둔화되었을 경우 삼성전자의 반등폭은 또 상반기처럼 하이닉스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리스크를 모두 고려하신 상태에서 비교적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거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반도체 결론을 함께 내봤는데요. 반도체의 향방이 궁금하다라면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서 반도체 대장주 위주로 함께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반도체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여러분들께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김종효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